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드디어 4단원 비하 비율 첫 번째 시간이 시작되었네요. 선생님이 6학년 친구들을 가르치다 보면 많은 친구들이 이 비와 비율을 어려워해요.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비와 비율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기호와 새로운 개념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려워하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친구들이 비와 비율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의미는 뒷전으로 하고 일단 눈에 보이는 숫자만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비와 비율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비와 비율의 의미만 제대로 알고 그리고 새로 배우게 되는 기호와 개념들만 확실히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다면 비와 비율이 쉬워진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번 단원 비와 비율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 단원 수업을 줄 때만큼은 그러한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노트 또는 교과서 한쪽에 반드시 필기를 하면서 들어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모두들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고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2쪽 날개 부분이네요. 엄마와 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컴퓨터에 글씨체가 정말 많아요 라고 하니까 엄마가 글씨체는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조정해서 다르게 만들 수 있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죠. 4단원 이름이 비와 비율인데 무엇인가 비율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비율이 뭐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곰이라는 글자를 보여줄 테니까 생각해 볼까?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은 우리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탐구수학 시간에 문제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2쪽과 73쪽의 그림 살펴보면서 이번 단원에서 배우게 될 전체 내용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가 티셔츠랑 바지를 고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티셔츠와 바지의 판매율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판매율이라고 하는 처음 보는 낱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낱말 잘 알아놔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판매율이니까 무엇인가 비율과 관계에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본대요. 비와 비율이 무엇인가를 비교하는 것과 관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여자친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포도주스 3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과 포도원액은 몇 컵씩일까? 그렇지. 비와 비율을 잘 공부해 놓으면요. 여러분, 이 여자친구처럼 주스도 아주 맛있게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비와 비율이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된다는 말이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친구가 도넛 10개를 팔았다면 판매한 도넛 수는 처음에 있던 도넛 수의 몇 배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이 여자친구의 생각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 말은 몇 배일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이 말이 중요한지는 우리가 비와 비율에서 비율을 배울 때 알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그림이네요. 모자와 양말 중에서 할인율이 더 높은 곳은 어느 것일까? 그렇지, 여러분. 할인율이라고 하는 새로운 낱말이 또 나왔습니다. 이 낱말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놔야 된다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교과서의 그림을 모두 살펴보았네요. 그러면 배운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 이해를 위해서 5학년 규칙과 대응 단원에서 배웠던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해요. 자, 이번 단원에서도 뭔가 자료를 보고 규칙을 한번 찾아보는 활동이 있는 것 같죠. 자,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사각판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증가할 때 초록색 사각판의 수가 셋, 넷, 다섯, 6개로 증가를 하네요. 이 속에서 규칙을 찾아보면요. 그렇지. 노란색 사각판의 수가 1개일 때 초록색 사각판의 수는 노란색 사각판에다가 이만큼을 더해주면 알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노란색 사각판의 수가 2개일 때도 이만큼을 더해주면 초록색 사각판의 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3개일 때도 마찬가지, 4개, 5, 6개일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규칙을 식으로 정리해 보면
노란색 사각판의 수에다가 2를 더해주면 초록색 사각판의 수가 나온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5학년 약분과 통분 단원에서 배웠던 분수와 소수의 관계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자,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좀 쉬웠습니다. 교과서 보지 말고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도록 해요. 자, 10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면 그렇지 0.1이 되겠죠. 0.1을 분수로 나타내면 그렇습니다. 10분의 2가 됩니다. 0.3을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3이 되고요. 10분의 4를 소수로 나타내면 0.4가 되겠죠. 10분의 5를 소수로 나타내면 0.5가 됩니다. 0.6을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6이 되고요. 10분의 7을 소수로 나타내면 0.7이 되겠죠. 0.8을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8이 되고요. 10분의 9를 소수로 나타내면 0.9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단원 이해를 위해 알고 있어야 할 배운 내용 확인이 모두 끝났네요.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 어떠한 내용을 배우게 되는지 확인하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두 수의 크기를 어떻게 비교하는지를 배우게 된대요. 자, 맞아요. 비와 비율은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와 비율을 어떻게 나타내는지도 배우고요. 비율은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한번 배워본다고 해요. 여러분, 비와 비율은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뻥 조금만 더 보태서요. 비율을 모른다고 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어른이 돼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비와 비율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비와 비율 첫 번째 시간 단원 훑어보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판매율, 할인율과 같은 말이 나왔는데요. 이 말은 일상생활에서 아주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를 떠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이 비와 비율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그렇지,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